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조상님들 최고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1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인도 4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도 4시 하니까요. 불전이나 기도비를 보내실 경우는 전화를 주시면 기도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백중 기도를 입제를 해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여 백중날 회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목련 존자의 사리를 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석기도는 음력 7월 초하룻날 입제를 해서 매일 가족 추궁을 해드린 뒤에 칠석날 해양을 해드리겠습니다. 49제 영가 천도제 전문 사찰인 열애함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풍수와 명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은 그 뿌리가 하나이며 그 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 산이 바로 내 몸이고 저 바다가 내 심장이고 우주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며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풍수란 용어는 중국 동진의 곽박이 쓴 장서에 죽은 사람은 생기의 의지를 하는데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 하여 바람과 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를 얻는 법수를 풍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풍수의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 4가지로 조합의 성립이 됩니다. 땅은 사람의 육체처럼 살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맥박이 쉬지 않고 뛰고 있고 동맥과 정맥이 서로 통하여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을 하고 쓰나미도 밀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풍수에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그리고 형국론, 조주, 길, 흉론 등의 형식 논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줄여서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말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도읍이나 마을, 집터 잡기, 물자리 잡기, 정원수 배치, 길내기 등 살아있는 사람과 땅의 관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땅의 관계까지도 매우 중요시한 것이 풍수의 특징입니다. 풍수의 기본 논리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땅속에서 흐르는 생기를 사람이 접하여 복을 얻고 화를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는 것처럼 땅에도 생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의 경락과 같은 것이 땅속에도 있습니다. 경락은 혈관과는 달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몸의 기가 전신을 순행하는 통로로서 지기가 흐르는 용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땅 위에 살면서 땅의 생기를 얻는 반면 죽은 사람들은 땅 속에서 직접 생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받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얻은 생기가 후손에게 전해진 것을 동기감응 또는 친자감응이라고 합니다. 정혈은 좌총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라 하여서
혈이 남향인 경우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의 네 가지 산으로 대종을 이룹니다. 현무와 주작 관계는 주인과 나그네,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사이로 인식이 됩니다. 청룡과 백호는 각각 동과 서에서 주산과 조산을 옹호하고 호위하는 자세를 취하는 산입니다. 묘지 풍수의 2대 원칙은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좋은 일을 한 가문이 길지를 차지하며 길지는 어진 사람과 효자에게만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명당에 묻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소이 크고 작고 경치가 얼마나 좋고 아닌가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교훈을 망각을 해서 막대한 돈과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좁은 국토를 훼손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당은 하늘이 감추어놨고 땅이 숨겨놨다 그런 것입니다. 혈처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기운이 있으면 폭설이 내려도 그 주위에 눈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흉지에 묻힌 뼈는 까맣게 색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검은 흙만 남습니다. 이 검은 흙을 떠다가 명당의 대혈처에 묻어놓고 2년쯤 지나면 뼈가 되살아납니다. 이걸 환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처럼 작은 뼈들이 흙 속에서 소생을 합니다. 그러면 손에 잡힙니다. 또 검게 변한 해골을 명당 혈처에다 옮겨놓고 6개월쯤 지나면 뼈 색깔이 누런 황토빛으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롱한 구슬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걸 화계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땅속의 생기와 사람의 체백이 만나서 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가 일어나면 후손 중에는 반드시 큰 벼슬아치가 나오게 됩니다. 명산정기는 불이 가장 나쁜 것인데 묘광 구멍에 불을 붙여서 대면 명혈의 훈기가 전기기관차 화통처럼 힘차게 내뿜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무후 향화지지는 발복이 당대부터 미치는 것이며 사혈자리는 뱀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념자리는 무덤 속에 뱀이나 벌레, 쥐가 살고 더러는 망자의 똥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중풍이나 정신질환 등 흉한 화를 일으킵니다. 목념자리는 나무 뿌리가 관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명당은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도 뿌리가 관을 뚫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목념은 토질이 나쁠 때 생기며 자갈 땅에 시신을 묻게 되면 팥뿌리처럼 하얀 실뿌리가 관 속을 덮습니다. 그러면 후손 가운데 신경통, 농창 등 고생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수렴자리는 수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관 속에 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 위치가 바위와 흙으로 나뉜 것이면 입수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 시신이 썩지 않고 복시혈이 됩니다. 복시혈은 관이 뒤집혀서 송장이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시신이 칠성판에 묶인 채 물 위에 떠서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은 극심한 두통과 만성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화렴은 불에 탄 것처럼 시신이 까맣게 탑니다.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죠. 자, 이번에 풍념은 관 속에 바람이 든 것을 말하는데 서북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는 경우 이 곤신풍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석부석하게 삭습니다. 묘에 바람이 들면 자손들이 흉사를 당하게 됩니다. 도시혈은 땅속에 묻혀있는 송장이 도망을 간 것을 말합니다.
봉분을 벗어난 엉뚱한 곳에 시신이 있습니다. 나쁜 터에다 묘를 잘못 써 놓으면 땅속 깊이 묻혀있는 시체가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단단히 다져놓은 묘가 쩍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땅에도 지기와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자, 명당으로는 옥녀 직기형이 있습니다. 이 터는 옥녀가 배를 짜는 형국으로 대대로 재상이 날 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노서 하전형이 있습니다. 이 터는 늙은 쥐가 곡식을 먹기 위해서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자손이 대단히 번창할 길지이면서 재산도 넉넉해질 명당입니다. 다음에 금계 포란형이 있는데 이 터는 땅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서 자손이 번창하고 종종 큰 인물이 나오는 명당입니다. 땅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차츰 멸하기도 하고 차츰 생하기도 합니다. 사람 팔자 따로 있고 땅 팔자도 따로 있습니다. 산 사람은 몸을 숨기고는 큰 뜻을 펼칠 수가 없지만 죽은 사람은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역량을 발휘를 합니다. 묘자리가 봉항, 학꽝 등 날아가는 형국의 혈자리에는 무거운 성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볍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적, 과학적 실적이 없다며 풍수를 무시한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구름 가는데 비가 오듯이 자리에 따라서 인물이 납니다. 그래서 왕의 묘도 잘못 쓰면 망하고 거지 묘도 잘 쓰면 왕이 태어납니다. 기생과 묘자리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랬습니다. 명당자리를 잡아 미리 가묘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사발 안쪽 바닥에다가 먹으로 발운문을 써서 넣고 재를 가득 담아서 가묘 속에 묻어두면 천년이 가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구부동총이라. 이 말은 3월과 9월에는 개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수나 명당은 과거 시신을 매장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은 화장을 하여 뿌려 드리든가 수목장을 하든가 평장을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산 사람은 수맥이 흐른 집에 살면 중풍이 오기 쉽고 임산부는 전응아, 장애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산등성이나 산골짜기의 입구에 집을 지으면 흉합니다. 막다른 골목도 좋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 키 큰 나무나 고목이 있어도 좋지를 않고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침실 가까이에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안방이나 부엌 문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주택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대지가 삼각형인 주택, 결이 있는 대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망해서 나간 집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샀다면 대문을 다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당에 연못이 있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층이나 꼭대기층보다는 중간층의 로얄층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고 너무 큰 평수보다는 1인당 5, 6평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집 담을 헐어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출입문도 2개, 호주도 2인격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또 형제가 나란히 집을 짓고 살아도 좋지 않습니다.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나 자기 사업체를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은
집에서나 사업장에서 365일 기도 염불을 하면 모두 명당으로 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서 조상님들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알TV 그 아래쪽에 보시면 S자 있는 곳에 땡스를 누르시면 간단히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6월 25일 백중천도 입제를 해서 49일 동안 기도를 한 후 백중날 회양을 해드리고 그날 목련존자 사리를 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석기도는 음력 7월 초하루에 입제를 해서 매일 전 가족을 축원한 뒤에 칠석날 회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암은 49제 영가천도제 전문사찰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전과 기도비는 보내신 후에 전화 주시면 기도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하알TV 시청 많이 권유하여 불법 홍보에 도움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